조명이 꺼진 경기장. 그 한가운데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토트넘의 유니폼 대신 검은색 LAFC 셔츠를 입은 그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듯 하늘을 올려다봤다. 많은 사람들은 물었다. 왜 지금? 왜 MLS인가? 하지만 그 대답은 단순했다.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계약서 속 단 한 줄의 문장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베켐 클로즈, 유럽으로 돌아갈 문을 스스로 열어둔 남자. 손흥민의 다음 챕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 한때 프리미어리그를 빛낸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토트넘의 주장으로 8년을 불태우며 113골을 기록한 남자. 그의 발끝에서 터진 골들은 수많은 팬들에게 희망이었고 그의 미소는 늘 승리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33세의 여름,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유럽의 제안들을 뒤로한 채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MLS, 새로운 무대. 많은 이들은 그 선택을 의심했다. 왜 지금 MLS인가? 그의 전성기는 끝난 것인가? 그러나 그가 보여준 첫 9경기는 모든 의문을 삼켜버렸다. 8골과 3도움, 한 경기당 평균 1.2개의 공격 포인트. 그의 등장은 LAFC를 단숨에 리그 우승 후보로 만들었다. 경기장의 함성은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미국 전역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손흥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정의 순간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가 LAFC와 계약서를 쓰던 그날, 세상은 환호보다 의문으로 가득했다. 왜 손흥민이 지금 MLS로 가는가? 그는 더 높은 무대를 떠난 것인가? 유럽 언론은 그의 선택을 은퇴수순이라 불렀다. 몇몇 평론가들은 마지막 불꽃을 미국에서 태우려 한다고 썼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그의 계약서 한 줄에 담긴 진짜 의미를. 손흥민은 여전히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었다. MLS의 휴식기. 그 안에는 베켐 클로즈라 불리는 특별 조항이 숨어 있었다. 필요하다면 그는 언제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자신의 커리어를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팬들은 묻고 언론은 평가했다. 정말 그는 여전히 최고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그 손흥민이 맞는가? 그는 그 질문들에 말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기장에서 침묵으로 외쳤다. 땀방울로, 움직임으로, 그리고 한 번의 슛으로 증명했다. 그의 싸움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의 전쟁이었다. 그의 계약서에는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베켐 클로즈. 그 문장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다. 2007년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로 이적하며 처음 만들어낸 전례. MLS에서 뛰면서도 유럽 복귀의 문을 열어두는 그 혁신적인 조항.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이름이 손흥민이었다. 그는 그 조항을 단순한 안전망으로 두지 않았다. 그것은 목표였다. LAFC에서 자신을 다시 증명하고 필요한 순간 다시 유럽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다리였다. MLS는 그에게 새로운 실험실이었다. 빠르고 거친 리그 속에서 그는 전보다 더 단단하고 효율적인 플레이를 추구했다. 경기당 평균 슈팅 4.1에 유효 슈팅률 52%, 9경기에서 8골과 3개의 도움, 수치로 증명된 적응력,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본능. 그의 존재는 팀의 흐름을 바꿨다. LAFC의 공격 전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었고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관중석은 일제히 숨을 멈췄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다. MLS 전체가 손흥민 효과라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전환은 경기장 밖에서 일어났다. 그의 첫 기자회견이 유튜브에서 20만 뷰를 돌파했고 LAFC의 공식 SNS는 단 2주 만에 594%의 참여율 상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의 등장 이후 MLS 관련 영상의 총 조회수는 340억 회를 넘어섰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의 영입이 아니라 리그의 중심축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그 모든 관심 속에서도 한마디로 정리했다. 나는 여전히 도전하고 싶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다. 그의 커리어는 끝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계단이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언제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다. LAFC에 합류한 이후 그는 포지션의 경계를 허물었다.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순간적으로 중앙을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분열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이었다. 수비수가 따라오면 공간을 만들고 수비수가 멈추면 속도를 높였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지능형 축구였다. 토트넘 시절부터 그는 항상 팀 전술의 균형추였다. 그러나 LAFC에서는 그 역할이 더 극대화됐다. 감독은 전술의 중심을 그에게 맡겼고 그는 단순한 골게터가 아닌 플레이메이킹 공격수로 진화했다. 그의 패스 성공률은 85%, 최전방 압박 횟수는 경기당 평균 17회. 이는 MLS 전체 공격수 평균보다 40% 높은 수치였다. 그의 수치는 곧 메시지였다. 나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감정적으로도 그의 여정은 특별했다. 토트넘 시절 그는 팀의 상징이었지만 우승과는 늘 한 발짝 모자랐다. 그 상처는 깊었고 그것이 그를 MLS로 이끌었다. 이곳에서 그는 다시 선수로 돌아갔다. 주장도 아이콘도 아닌 단순한 한 명의 축구 선수로서 그는 다시 공을 차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을 재발견했다. 빠른 템포의 리그 속에서 그는 체력과 반응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훈련 전 이 시간에 개인 피트니스 세션을 추가했다. 그의 프로 정신은 여전했고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났다. 9경기 8골, 3도움. 그는 리그 적응에 단 3경기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만든 파급력이었다. 그가 등장한 이후 LAFC의 홈경기 평균 관중은 18% 상승했고 TV 시청률은 25% 증가했다. MLS 사무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손흥민은 리그 전체의 가시성을 바꾼 선수라 밝혔다. 그는 단지 팀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방향을 움직였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진심이 있었다. 손흥민은 자신을 마케팅의 얼굴로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훈련하고 웃으며 동료를 안아주었다. 그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유럽 복귀를 꿈꾸나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이 바뀔 뿐이죠. 그 말은 단순한 인터뷰 멘트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길을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MLS는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시험대였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 무대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집중력,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그를 손흥민으로 만든 이유였다. 그의 선택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영국 더 선은 손흥민, MLS의 새로운 베컴이 되다라며 그의 계약 조항을 맥함 클러즈 2라 불렀다. BBC 스포츠는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라고 평했다. LAFC 동료 부안가 역시 말했다. 그는 단지 팀의 스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다.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는 인터뷰에서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이 들어온 순간 라커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태도는 젊은 선수들에게 교과서다. MLS 사무국은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장을 바꾼 선수가 아니다. 그는 리그의 기준을 바꿨다. 이 모든 말들은 하나의 진실로 이어진다. 그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있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MLS의 하늘 아래에서 또 다른 빛을 내고 있다. 그는 승리를 좇는 선수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는 이미 충분히 이뤘다고.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한다. 나는 아직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특별하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무대에서도 스스로를 갱신한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는 그의 도전에서 용기를 배운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